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경상국립대학교 지질과학과 구조지질학 실험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구도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활성지구조 연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단층 핵 내에서도 주 미끌림대에 대한 자세한 미구조 관찰과 그런 물질 분석을 통해서 그 단층의 과거 미끌림 거동을 유추하고 빠른 미끌림이 있었다면 어떤 동지진성 프로세스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산 단층을 따른 동지진성 미끌림의 지질학적 기록입니다. 먼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프린시펄 슬립 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 미끌림대라고 말하는 이 프린시펄 슬립 존은 단층 활동 시에 단층 핵 내에서도 미끌림이 가장 집중되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프린시펄 슬립 존은 야외에서는 한 수백 미터 폭의 이 단층대 내에서도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 폭으로 관찰되는 극히 좁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이 프린시펄 슬립 존을 더 작은 규모에서 관찰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도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폭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야외에서는 이 PSG를 조금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PSG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기계적 혹은 열적 분쇄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극도로 작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PSG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단층 미끌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PSG 내에서 이런 전단이 국지화되고 그다음에 물리화학적인 프로세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층의 강도를 급격히 약화시키는 이런 다이나믹 폴트 위크닝과 위크닝의 메커니즘의 이런 이해와 그리고 과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물질이나 미구조적으로 어떤 지질학적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PSG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PSG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동지진성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단층의 강도 면에서는 단층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인 다이나믹 폴트 위크닝 메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발생된 과거의 단층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구조적이나 물질적인 특성으로 이 과거에 발생했던 다이나믹 위크닝 메커니즘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진성 미끌림을 지시하는 구조인 이 슈도타킬라이트의 경우에는 마찰열이 굉장히 높아져서 암석의 용융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하는 프로세스가 프릭셔널 멜팅입니다. 이렇게 멜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용융물에 의한 단층의 강도가 극도로 약화되는 멜트 루브리케이션 이 용융물에 의한 윤활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는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슈도타킬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물질이 유체압이 높기 때문에 주변으로 찍고 들어가는 구조인 인젝션 구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층 물질 중에 클레이가 리치한 클레이 가우지에서 빠른 미끌림이 발생하게 되면 이 마찰열에 의해서 클레이 가우지 내의 유체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멀 프레셔라이제이션, 열적 가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열적 가압 현상은 마치 압력솥과 같은 현상인데요. 이런 열적 가압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클레이 가우지의 내부에 있던 유체압이 높아지게 돼서 주변의 단층암 쪽으로 찍고 들어가려는 압력을 해소하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구조적으로는 이 가우지 물질이 주변으로 들어간 인젝션 구조를 남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젝션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부에서 유체처럼 거동하는 미구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열적 분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광물이 마찰열에 의해서 열적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나노 파티클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런 나노 파티클에 의한 루브리케이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단층 활동을 알기 위해서 그 현상이 기록된 이런 PSG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과거에 어떤 위크닝 메커니즘이 이 단층 때 발생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는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 미구조 분석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일단 야외에서 이런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PSG와 그리고 주변 단층암을 구별을 하고 이 미구조를 분석할 정향 단층암을 채취해 옵니다. 그래서 이 채취용 단층암을 실내에서 슬랩으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더 관찰할 부분을 박편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이 박편을 이용하여 미구조 관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구조 분석은 크게 먼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밀리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의 특징적인 구조들을 관찰하고 이후에 더 자세한 미구조 관찰이나 그다음 입자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사이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고 여기서도 더 분석이 어려운 극도로 작은 나노 입자 크기의 광물들을 알기 위해서는 투과 전자 현미경인 TEM을 이용하여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TEM은 광물의 결정도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학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X선 회절 분석인 XRD를 이용하여 광물의 어떤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성 정량 분석을 할 수 있고 이 각 개별적인 입자들을 더 디텍팅하기 위해서는 이 SEM이나 TEM에서의 달려있는 EDS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입자가 어떤 조성의 광물인지를 디텍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지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양산 단층의 북부에 해당하는 포항 보경사 지점의 개천을 따라서 드러나 있는 단층대입니다. 이 양산 단층대는 김창민 외 2016에 의해서 더 내부가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지역의 단층대는 약 200m 폭으로 관찰되었고 그 중에서도 단층 핵은 약 10m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부에는 케타클라사이트 존과 그리고 50cm 폭의 브라운 가우지 존, 그리고 그 옆으로는 8에서 9m 폭의 블루 퍼플 가우지 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주로 집중해서 관찰한 이 프린시펄 슬립 존의 경우에는 이 케타클라사이트 존과 브라운 가우지 존 사이 경계부에서 약 1에서 2cm 폭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관찰한 PSG는 바로 근접해 있는 주변 단층암인 청회색의 케타클라사이트 존과 그리고 갈색의 이 브라운 가우지 존 사이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이 PSG는 주변 단층암과 뚜렷한 직선형의 경계를 가지고 있고 색이 뚜렷이 구별이 돼서 야외에서 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 위치에서 등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슬랩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슬랩은 다음과 같고 야외에서 관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PSG는 한 위치에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관찰이 되고 위치에 따라 폭은 다르지만 약 1에서 2cm 폭으로 연속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BZ 내에는 다수의 암편들이 육안으로도 관찰된 정도의 크기와 함량을 보이는 반면에 이 PSG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서는 내부의 암편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극미립의 입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청회색의 케타클라사이트 존 내에 고각의 방향으로 PSG와 유사한 갈색을 띠는 물질이 주입되어 있는 형태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의 PSG, 여러 군데의 PSG를 박편으로 제작하여 관찰한 결과 이 1에서 2cm 폭의 PSG 내에서도 미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총 4개의 서브존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PSG 최외곽부인 유닛 1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안편의 크기도 극도로 작고 안편의 함량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PSG의 미구조적인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유닛 1은 이 과학현미경 하에서 보게 되면 이 집선 플레이트를 넣어서 봤을 때 이렇게 강한 파란색의 간섭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점토 광물이 한 방향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토 광물들의 강한 정향 배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5마이크론 정도의 얇은 폭에서 좀 더 이 물질들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관찰되었고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셈에서 보게 되면 이 각각 개별의 입자들의 형태나 어떤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았을 때 유닛 1 영역은 주변에 비해서도 이 쿼츠나 주변 안편들의 크기가 훨씬 작고 그리고 이 점토 광물들의 점토 광물들이 한 방향으로 잘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클레이 물질이 어떤 개별적인 입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셈에서 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이 영역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 위해 TM으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TM으로 관찰했을 때 이 그래뉼라한 입자들도 관찰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금 판상 형태의 점토 광물들도 잘 보이는데요. 이 크기가 지금 100나노이기 때문에 이 점토 광물들의 입자 크기가 나노 사이즈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클라스트들도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EM에서는 이 물질이 실제로 결정질인지 비정질인지를 알 수 있기, 판별할 수 있는 SAD 패턴을 찍어볼 수 있는데 이 유닛 1 물질이 실제로 결정질인지 아니면 비정질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패턴을 찍어봤을 때 이런 스팟들과 그리고 회절 링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물질들은 대부분 결정질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닛 1에서 특징적인 미구조는 이 유닛 1의 물질이 유닛 2 방향으로 아래쪽 옆으로 주입되어 있는 형태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유닛 1 물질은 광학현미경에서 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유닛 2와 좀 비교가 됐었는데 이 물질이 거의 저각의 방향으로 주입이 되어 있었고 이런 조직은 우지에 2013에서 보고한 토호쿠오키 지진이 발생했던 단층암의 물질을 대상으로 고속 전단 실험을 실시했을 때 이 단층의 강도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이 물질에 대한 미구조를 관찰했을 때 미끌림이 가장 집중된 영역에서 주변부로 이 물질이 주입되어 있는 형태가 관찰되었습니다. 요거를 내부 주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입된 현상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의 유체압이 마찰열에 의해서 유체압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거의 서머 프레셔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 제가 관찰한 이 유닛 1이 보이는 주입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유닛 1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머 프레셔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닛 1에 이제 붙어 있던 유닛 2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은 내부에 두 가지의 프래그먼트들이 관찰된다는 점인데 하나는 이 유닛 1과 거의 유사한 조직을 보이면서 떨어져 나온 듯한 조각인 유닛 1 프래그먼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닛 1 프래그먼트와 유사한 이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그 옆에 어두운 색의 레이어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다크 그레이 프래그먼트가 있었습니다.
이 다크 그레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PSE 유닛 1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고 이렇게 조각으로만 관찰이 되었었는데 이 물질은 이제 마치 1999년 치치 얼스케이크가 발생한 체rum프 폴트의 PSG에서 이것과 유사한 미구조를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광학 현미경에서 관찰했을 때 굉장히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이 다크 가우지 프래그먼트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물질은 과거 슈도타킬라이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크 그레이 프래그먼트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TEM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TEM 분석 결과 이 물질은 특이하게도 기질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클레이가 리치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암편의 함량은 비교적 많지만 기질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대부분 바이오타이트로 확인되었고 그 바이오타이트의 크기는 거의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조직을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본의 아이다 마츠카와 폴트에서 관찰된 슈도타킬라이트의 조직입니다. 제가 관찰한 이 다크 그레이 프래그먼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여러 암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질부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은 바이오타이트, 나노 스케일의 바이오타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조직은 아마도 이 슈도타킬라이트가 처음에 용융물에서 냉각이 될 때 초기에 정출된 바이오타이트의 미세 결정들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이 다크 그레이 프래그먼트도 아마도 과거에 슈도타킬라이트의 일부 조각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3와 4에서는 특징적으로 이 유닛 3의 물질이 유닛 4 쪽으로 주입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관찰되고 마치 이제 유닛 3 물질이 유닛 4로 주입되고 이제 마치 유체처럼 거동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유닛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머 프레셔라이제이션이 발생했을 때 유체처럼 거동하는 조직이 유닛 3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타클라사이트 존 내에 관찰되는 이 주입 물질입니다. 이것은 PSG에 굉장히 고각의 방향으로 주입되어 있고 이 주입된 경계부가 굉장히 뾰족뾰족한 것으로 보아서 뾰족뾰족하게 들어간 형태가 잘 관찰이 됩니다. 이 물질의 색이 슬랩에서 봤을 때 PSG와 굉장히 유사한 갈색을 띠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 주입 물질이 PSG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외나 그 다음에 슬랩 관찰에서는 이 PSG와 이 주입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관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주입 물질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 내부 구조는 PSG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입 물질에 지금 더 이제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을 관찰하게 되면 일단은 주입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점토 광물, 판상 광물들에 의한 U-쉐입이 잘 보이게 되고 이 셈으로 이 내부의 물질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해서 본 결과 PSG와는 달리 내부에는 암편의 함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판상 광물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판상 광물을 살펴보았을 때 밝게 보이는 것은 바이오타이트들이고 기질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 스맥타이트 점토 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노 사이즈의 작은 입자들은 TI 옥사이드 였고 이런 바이오타이트들이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군집이 있어서 이런 군집들이 어떤 약간 유동구조, 플로우 밴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암편들이 이런 클라스트들이 많이 없지만 그 중에 일부 석영의 클라스트에서는 마치 용융물에 의해서 이 바운더리가 녹아 들어간 듯한 이런 만입 구조도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주입 구조는 과거 슈도타킬라이트로부터 주입된 인젝션 베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주입 구조의 형태
슈도타킬라이트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 슈도타킬라이트의 특징적인 미구조인 이런 석영의 주변부의 용융에 의한 만입 구조 또 관찰된 바가 있고, 그다음 초기에 이 멜트로부터 정출된 이런 바이오타이트의 미세 결정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관찰되는 이 바이오타이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 이제 다른 점은 이 기질부가 지금은 스맥타이트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아마도 원래 슈타킬라이트가 생성되었을 때 있었던 이런 글래시한 비정질의 매트릭스가 생성된 이후에 유체로부터의 뭐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 글라스는 자연에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 이제 탈유리화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물질이 비정질 상태가 아닌 2차 광물인 스맥타이트로 변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슈도타킬라이트를 흔히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아마도 이렇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 슈도타킬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단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강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이런 그 광물의 변질로 인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구조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광물학적인 기록으로도 지진성 밑글림의 흔적이 남았는데요. XRD를 통해서 이 각 단층대의 광물 분석을 실시했고, 특히 PSG에서는 각 유닛별로 나눠서 광물 분석을 실시했더니 특이하게도 이 BZ와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캐타클라 사이트에서는 지금 스맥타이트라는 픽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에 비해 이 PSG에서는 스맥타이트의 픽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유닛 1에서는 이 PSG의 픽이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점토 광물의 반정량 분석에서도 잘 관찰이 되는데, 이런 유닛 1의 스맥타이트 픽은 주변에 비해 극도로 낮은 함량을 보이고, 반대로 일라이트의 경우에는 이 유닛 1이 주변에 비해서 매우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의 난카이 드러프의 메가 스플레이 폴트에서 이것과 유사한 광물학적 분석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크 가우지라고 되어 있는 이 PSG 물질이 바로 옆의 주변 단층암인 폴트 브레치아나 마이크로 브레치아에서 스맥타이트 픽이 높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이 PSG를 따라서 발생한 지진성 밑글림 때문에 높은 마찰열이 이 스맥타이트의 일라이트화를 야기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스맥타이트의 일라이트화는 흔히 속성작용 동안에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조건에서는 빠른 순식간에 일어난 이런 지진성 밑글림의 마찰열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스맥타이트가 일라이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보고는 지금 제가 관찰한 이 PSG의 유닛 1에서 특히 잘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논문들을 대비해서 보았을 때 이 PSG에서도 특히 유닛 1에서 가장 높은 마찰열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 PSG가 지진성 밑글림을 겪었다면 그 실험 미구조와 자연 미구조가 얼마나 유사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 야마구치 대학교의 고속 전단 실험기를 사용해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고, 이런 샘플을 이제 요 박스에 넣어서 전단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암석 블락 사이에 모든 유닛을 통틀어 만든 이 PSG 가우지를 증류수와 섞어서 웻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사이에 끼워 넣고 빠르게 돌린 실험입니다. 노멀 스트레스는 2메가파스칼을 주고 전단 속도는 지진성 미끌림 속도인 1.3m/s으로 미끌렸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초기에 마찰 기수 픽이 높게 찍은 다음에 이후 단층의 윤활 작용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고 싶었던 것은 미구조인데요. 이 미구조를 관찰했을 때 거의 자연과 굉장히 유사한 미구조를 보였습니다. 마치 PSG 자연에서 관찰한 유닛 1처럼 이 바운더리 부분에 슬립이 집중된 영역에서 강한 슬립의 로컬라이즈가 국지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이제 PSG에서 관찰한 유닛 1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슬립 로컬된 영역에서 떨어져 나온 프래그먼트가 내부에 다수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래그먼트는 자연에서 관찰한 이런 유닛 1의 프래그먼트와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가우지 프래그먼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이런 미구조가 실제로 지진성 미끌림을 강력히 지시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어서 요거는 추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의 PSD의 유닛 1을 따라서 이렇게 그 지진성 미끌림 속도를 실제로도 유닛 1이 겪었다. 지진성 미끌림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외에서부터 마이크로 스케일까지의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미끌림이 집중되는 영역은 점차 좁은 영역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야외에서는 1에서 2cm 폭의 이런 PSG로 인지가 되었으나 미구조 관찰을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더 좁은 영역인 수 마이크로미터 폭으로 영역에 이제 미끌림이 집중되는 것을 관찰했고 이것은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빠른 미끌림은 극도로 좁은 영역에 집중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연과 실험의 PSG에 대해서 더 자세한 미구조 관찰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방대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렇게 캐타클라 사이트 존 내에서 슈토타켈라이트로부터 주입된 이 인젝션 베인을 관찰하였고 지금 상태는 저희가 주로 아는 슈토타켈라이트의 상태가 아닌 굉장히 클레이 리치한 상태로 바뀌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슈도타켈라이트 베인이 존재했었고 이 물질이 캐타클라사이트 쪽으로 주입이 되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그 인터사이즈믹 기간에 유체화의 어떤 얼터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고체 멜트가 아마도 클레이 리치한 미네랄들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이 PSG 물질이 지금은 클레이 리치 가우지 형태로 있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클레이 리치한 PSG는 지진성 미끌림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때 유닛 1의 미끌림이 가장 집중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의 일라이트화나 이렇게 프래그먼트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더 어떤 프릭셔널 멜팅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다크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닛 1과 유닛 3에서도 유닛 1뿐만 아니라 유닛 3에서도 어떤 미끌림을 집중시켜서 이 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화가 발생해서 주변으로 주입되는 이런 형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미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 PSG에서의 동지진성 프로세스의 진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좀 많은 스페큘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산단층의 PSG를 따라서 과거 지진성 미끌림으로 프릭셔널 멜팅까지 일어날 수 있는 빠른 지진성 미끌림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 이 슈도타킬라이트 물질은 빠르게 클레이 미네랄로 바뀌게 되면서 계속 슈도타킬라이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클레이 리치 가우지가 되면서 또 다른
동진성 프로세스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PSG 물질은 이제 실험적 고속 전단 실험으로 봤듯이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의 물질인 스맥타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진성 미끌림이 이 영역에 일어난다면 또 다시 지진성 미끌림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층대의 물질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단층 강도 또한 이게 항상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이런 다른 단층 약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